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말이나 이제 연초에 술을 워낙 많이 드시잖아요. 뭐 모임도 아무래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드셨던 술이 이제 지금 좀 많이 오세요. 악화가 돼가지고. 사실 연말에도 많이 왔고 연초도 많이 왔고 그 중에 한 분은 간이식까지 좀 간 분도 있었는데 요새는 확실히 술 때문에 간이 안 좋아지신 분들의 비율이 예전보다 확실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술이 원인이고 술을 끊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항상 환자나 보호자들이 하는 얘기가, 환자는 아니 이거 술 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보호자는 옆에서 거봐 당신 의지가 없어가지고 못 끊는 거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게 사실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알코올 의존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환자들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하루 뭐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집에 왔어요. 또 피곤해요. 근데 뭐 당장 쉴 거는 또 없어요. 그러면 하루 한 잔은 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뭐 스트레스 풀려고 한 잔 정도는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하던데. 그리고 요새 뭐 TV나 유튜브 보면 다들 그럴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술 마시던데 이렇게 하고 술을 먹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사실은 술의 양이 아니라 술의 자체입니다. 술의 역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는 술을 먹는다,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먹는다, 또 불안하니까 술을 먹는다.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뭔가 하루의 끝맺음이 이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순간부터 술이 기호식품이 아니라 약간 약처럼 인식이 됩니다. 이게 무의식적에. 네. 그리고 뇌는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학습이 되잖아요. 뭔가 또 힘든 상황이 왔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너 저번에 그거 술 먹고 잘 잤잖아? 그러니까 또 술을 찾아봐. 이렇게라고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의지로는 좀 끊기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알코올 의존증은 뇌 질환입니다. 네, 믿고 싶지 않으시죠? 알코올 의존증은 뇌 질환이 맞고요.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은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이제 분비가 되면서 약간 일시적인 해소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도파민이라는 거는 당연히 반복이 될수록, 그러니까 술을 먹는 게 반복이 될수록 기쁨은 줄어들고, 옛날에는 술 한 잔만 먹어도 잘 잤는데 두 잔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옛날만큼 그렇게 또 잘 풀리는 것 같지가 않고, 여전히 술이 깨고 나면은 다시 또 우울하고 힘들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 상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끊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도 또 안 먹으니까 약간 또 가슴이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잠도 안 오고 손발도 막 떨리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증상이 또 생겨요. 그럼 몸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는 뭐해? 다시 먹으면 되잖아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요. 그럼 이게 중독 회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뇌 회로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조금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로 중독성이 심한지는 요 나무 위키에 굉장히 좋은 게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술은 여러분 그 WHO에서 지정한 공식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럼 이제 마약에도 왜 우리 의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기 쉬운 마약이 있고 좀 끊기 어려운 마약들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자, 여기에 Y축이 의존성이에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높을수록 끊기가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술이 여기 주황색 보면은 제가 이제 V자 체크해 놓은 거죠. 여기가 이제 술입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노란색으로 돼 있는 애들 있죠. 대마초, 엑스터시, GHB, LSD,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히로뽕으로 알고 있는 암페타민, 이런 애들보다 술이 한층 위에요. 의존성이 더 높아요. 사실 우리 마약 얼마나 끊기 힘든지 알잖아요. 근데 그 마약보다 끊기 힘든 게 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뭐 끊을 수 있어서, 물론 의지로 끊을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의지로는 끊기가 힘들다.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술이라는 물질의 특성상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 마약 끊기 어려운 거는 아마 대표적인 요새 사회 유명 인사들이 있는데, 그 남주성 씨라고 저희 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아드님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자기 마약 그 경험했던 거를 인터뷰한 기사를 저는 되게 이제 뜻깊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황하나 씨라고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분, 두 분 다 뭐 돈이 없던지
그래서 약을 못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중독 문제가 그만큼 무섭다는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뭔가 돈이 많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집안에서도 끊기가 어려운 게 마약인데,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나는 내 의지만으로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조금 과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알코올 의존성이 진짜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려면 다음에 테스트 중에 2개 이상 해당이 되면은 조금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술량을 줄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두 번째, 술 생각이 자주 난다. 세 번째, 술 때문에 가족이나 직장에 문제가 생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술 마신 다음 날에 기억이 자주 끊긴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자주 온다. 술이 없으면 잠이 잘 오지 않거나 불안하거나 손이 떨린다. 예전보다 취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이 정도는 자주 남들도 다 마셔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한다. 주변 사람들이 술 좀 줄여라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중에 2가지라도 해당이 되시면은 이건 이제 약간 성격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질환이 생겼구나라고 자각을 좀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병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코 혼자 싸우면 안 됩니다. 물론 100% 지게 돼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 여러분 치료할 수 있어요. 약물 치료, 상담 치료,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통해서 이거는 고쳐야 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혼자 끊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여러분, 사실 뭐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사람들한테 의지로 그 고혈압이나 당뇨 해결해 보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약 먹고 관리하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의존증도.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저는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외래 진료를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면담을 하다가 다음 외래 때는 정신건강학과 외래를 같이 저랑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이제 몸이 힘들지 않으면서 술을 조금 더 쉽게 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너 정신병이 있으니까 정신치료 받아야 돼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근데 이렇게 정신건강학과 진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드리면 특히나 남자분들 중에 너무너무 불쾌해하고 화를 내고 막 외래를 뒤집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알코올 의존증을 병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병과 달리 다른 병들은 나만 힘들면 되는데 알코올 의존증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이 모두 함께 어쩌면 나보다 더 고생하는 병이라는 사실을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신과를 가면 뭘 해주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면담을 하고 이제 환자마다 거기에 맞춰서 약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잠이 잘 안 와서 자꾸 술을 먹는 타입이다. 그러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수면제를 주고요. 수면제 먹으면 그거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술 중독이 더 무서워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기저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 있어서 자꾸 술을 드시는 분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약을 이제 쓰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 정신과 다니는 분들 중에 막 또 무너지면서 오세요. 나 정신과 다니고 있고 하는데 자꾸 또 실패했어요 이러시는데 그 당연한 겁니다. 알코올 의존증 있는 분들이 저는 알코올 금주를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여러 번 실패하는 거고요. 다시 또 마음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보통 사람들 치료를 하면 이렇게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거 반복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특별히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조금 알코올에 대한 규제를 이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술이라는 게 워낙 또 만들기도 쉽고 먹기도 쉽고 역사상 이런 금주법 같은 게 한 번도 성공했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힘을 쏟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럴수록 이제 개인이 그리고 잘 관리를 해야죠. 네.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혹시 주변이나 아니면 내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으면은 주저 말고 꼭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